이 답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라고 고려를 해보면, 첫 번째, 분리발주의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일반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기술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분리발주가 나오면 뭐 여차하면 분할발주라는 글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GS 인증제도,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성숙도 모델, 프로세스를 측정하는 K모델이라는 게 있다.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혹시 이런 게 빠지지 않게 문장이 나가지 않을까, 이걸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은 먼저 주의를 하고, 왜? 답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어렵다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바꿔 생각하면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면 왜 활성화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왜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냐? 왜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겠죠? 활성화 이유. 그죠?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 뭐라 할까요? 수출. 그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죠. 수출. 뭔가 수출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수출이 안 돼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일단 이거부터 하죠.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의 말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나머지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적자라고요. 대외 수출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글 안에 게임에 대해서만 뭔가 잘 되고 있지, 나머지는 뭔가 없다 이거죠. 네,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보통 이런 거는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 거죠. 자꾸. 혹은 시장이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그죠?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죠. 그죠?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보통 내수 시장에 대한 거는 내수보다는 밖에 수출을 나가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아래 한 글이 국내에서만 팔아서는 먹고 살지 못하죠. 그죠? 일본은 먹고 산다고요. 인구가 우리의 2배니까 1억이에요. 인구가. 우리는 5천도 안 되잖아요. 5천만도.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확대라는 규모는 대외 시장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2번이고 2번에 1번, 그죠?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를 보면 다양한 모바일 기기, 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나와 있지만 게임 산업의 흑자가 결론은 좀 더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혹은 게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시장 규모의 확대는 사실 인베디드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또 하나, 최근 모바일 기기의 특성이 융합 서비스죠. 옛날에는 DMB면 DMB만 됐고 PMP면 하드디스크였잖아요. 사실은 PMP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 보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분명했지만 지금은 핸드폰 하나를 봐도 복합 융합기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DMB도 되고 와이브로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죠. 그죠? 자, 결론은 이러한 모바일 기기의 활성화라는 거는 융합을 발생시키고, 그죠? 융합을 발생하고, 이 융합을 통해서 신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장 규모의 확대라는 거는 B2C, B2B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B2C, B2B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이러한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B2B,
B2B, 그죠? B2C, B2B 등등,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확대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골라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은 디지털 제품의 특징은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하고 어떻게 해요? 유통이 쉽고, 그죠?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하고 유통이 쉽고 또 하나 따라하기가 쉬워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제품의 LCD TV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재 세계 최고라면 그거를 복제한 중국의 LCD 제품은 시간이 문제지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밀고 가는 거,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품질의 중요성, 품질로 끝낸다 이거죠. 그죠? 자동차처럼 렉서스 하면 품질 이거잖아요. 그것처럼. 자, 그래서 활성화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품질이 결론은 이슈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지털 콘텐츠와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품질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품질로, 그죠? 개발도상국과 차이를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썼습니다. 활성화를 해야 된 이유. 그 다음 세 번째,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대해서 라이팅을 하는 순간 이게 점수를 따기가 어려워요. 쓰면서 막 조금씩 생각이 나서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문제를 할 때도 이거는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돼요. 다른 거에서 좀 줄이고. 자, 도대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의 범위가 또 필요하겠죠? 어디까지가 얘기하는 거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의 범위를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범위 중에 하나가 게임이죠, 사실은. 그죠? 그 범위 중에 하나가 게임이 나오는 거고, 그 범위 중에 하나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죠. 그 범위 중에 하나가 우리가 SI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범위 중에 하나가 이제 봐보세요. 이것도 SI라고 그러면 SI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업종별로 쓰는 게 더 좋죠. 금융,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업종별로 쓰면, 예를 들어서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가 있고, 국방이 있고, 사실 국방은 업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공공 등등, 이렇게 나눠주면,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국방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사실 포함할 수가 있는데, 패키지가 있죠, 패키지. 그죠? 패키지. 자, 결론은 이 범위를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무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쓸 수 있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개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뭐가 필요해요? 이게? 저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고, 지금 저 끝에 갈 때 생각나겠지. 그냥 믿어요, 스스로를. 아니면 많은 거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할 때 또 뭐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활성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네 번째, 대외 의존도가 있죠, 대외 의존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죠. 왜? 그거는 OS가 미국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인증도 다 외국 거죠. CMMI, 스파이스 전부 다 외국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대외 의존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대미 의존도도 있고, 그 중에 CMMI, 스파이스, 이런 것들도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외국 거다. 그리고 또 하나, 활성화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 어떻게의 1차 이행 방법이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일로 이런 걸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법은 요런 게 될 수가 있고, 이런 걸 할 때 각 분야별 효과를 써야 되겠죠. 지금 활성화를 하니까 하면 뭐가 좋은데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효과를 옆에 글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죠. 자, 정부가 바라본 어떤 활성화의 효과와 정부가 바라본, 그죠?
정부의 입장은 대충 봐도 알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 품질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뭐가 됐든 내수의 활성화를 통해서 수출을 주도하는 게 정부의 결론이에요. 어떤 놈이 됐건.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공공 소프트웨어를 사주는 회사죠. 그죠? 사주는 회사. 공공에서는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 공공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주면 뭐가 장점이에요?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죠? 가격이 싸지고 어느 정도 GS 인증 이런 걸 통해서 품질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 일단 좋게 써주는 거예요. 왜? 문제점은 좀 이따 따로 쓸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용에 대한 인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만 인하해서 좋습니다. 이러면 답이 안 돼요. 그죠? 비용도 인하하면서 품질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이러한 활성을 통해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우리는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신규 시장, 옛날에는 감히 사례가 없어서 규모가 작아서 안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번째, 뭐 대기업, 뭐 대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 보면 경쟁을 심화시키죠. 그죠?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 그럼 이 경쟁의 심화는 얘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경쟁의 심화. 봐보세요. 경쟁이 심화되면 전반적으로 품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좋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에서의 효과는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면? 좋은 말 쓰면 돼요. 그죠? 시장 확대.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답이 없어요. 시장 확대. 자, 다섯 번째. 이제 이런 거를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뭘까? 자, 활성화를 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활성화의 활동 자체가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리뷰를 해봐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거는 이미 이 뷰는 써먹었습니다. 이 뷰는 써먹었기 때문에 이 뷰를 그대로 이렇게 관점을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뷰를 써먹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뷰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써서 문장을 만든다면 주의해야 될 거는 이놈이 이 옆에 글이 거의 똑같아지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목만 문제점이고 뷰 치고 결론은 확대할 때 뭐가 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한 문장이 나올 여지가 커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을 다른 거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관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했더니 문제점. 일단은 우리의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자라는 건 이제 묶는 거죠. 공공 전체 혹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다 묶는 거죠. 그죠? 구매자라고 쓴 거는.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 측면에서, 그죠? 업체 다 묶어버렸어요. 업체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어떤 게 도대체 이런 문제를 갖고 올까? 그죠? 자, 일단 두 개만 쳐놔요. 자, 결론은 저기의 문제점은 활성화 제도는 이거였고, 이게 저런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활성화 제도는 이거였기 때문에 분리발주 시에 뭐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쓰기 시작하면. 그죠? 자, 그래서 단락을 쭉 쳐놨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맞나요? 큰 단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쳐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보면 과거 소프트웨어의 제도와 현재의 제도와 차이점, 활성화를 하기 전과 후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 분리발주와 일괄발주와 비교가 있죠. 그죠? 그리고 GS 인증이 없으면, 이런 인증 자체가 없으면 외산에 의존한다, CMMI에 의존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도입 전으로서 이렇게 과연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답이 된다 이거죠. 이걸 할 수 있다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6개 정도 뽑았잖아요. 6개 정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잘 쓰고 어디를 못 쓰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못 쓰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가 약해요. 사실 여기를 잘 써야 되거든요. 금융제조에서 어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의 글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돼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대상 범위가 있어요. 그 암기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빠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옛날보다. 그걸 알고 있다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 제가 기억력이 약하고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 부분 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차트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 게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다.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 게임 산업. 게임 산업. 그럼 게임에도 종류가 있죠? 저는 몰라요. 무슨 게임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도 있고, PC에서 하는 게임도 있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명이 하는 게임을 뭐라 그러죠? 네, 뭐 그런 단어 알면 쓰는 거예요. 단어 알면. 모르면 못 쓰는 거고.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일반 게임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그죠? 게임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자, 그러면, 자, 여기의 축은 뭐가 되겠어요? 흑자, 적자죠. 그죠? 근데 흑자, 적자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업기여도, 흑자, 적자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쓰는 거죠. 산업기여도. 결론은 게임이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흑자로 만들어놨다. 그 말을 쓰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이 축 잘 모른다. 그럼 대충 써요. 대충. 그냥 기억나는 거로.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답안 형태로 딱 정리를 하면 끝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목차를 잡을 때 뭐부터 잡아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 혹은 활성화의 이유. 문제점이 활성화의 이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걸 지우면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1. 자,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과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과 뭐 활성화의 이유. 자, 여기에서 이 말을 쓰니까, 자, 봐보세요. 이거를 할 땐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저 제목을 쓰는 순간 기억이 하나 났어요. 아, 저가 입찰제도 결론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벽히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틀만 잡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쓸까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 이게 아니죠?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리고 났더니 첫 번째, 자, 시장 규모가 현재 확대되고 있다. 시장 규모의 확대 단어 빼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이슈, 대외 의존도 강화, 시장 규모의 모바일 등등 이렇게 나오고 소프트웨어 대외 수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로 하죠. 뭐 이게 쉬워요. 소프트웨어의 대외 수출 쪽에 문제가 일단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품질 이슈가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외 의존도 증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둑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틀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규모의 확대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되죠. 뭐가 있어요? 인벤디드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 모바일 기기 등장으로 복합 융합 서비스의 모바일 기기 등장으로 인벤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 규모의 확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융합기의 등장으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소프트웨어 품질은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은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품질이라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쓰면 소프트웨어 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좀 더 자세히 써주면 좋긴 한데 제가 말한 거를 이렇게 좀 길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대외 수출 뭐예요? 게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결론은 적자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게임을 제외하고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대외 의존도 증가라는 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뭐가 있어요? OS, DBMS, 미들웨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인증에 소프트웨어 품질 쪽의 인증에 뭐예요? CMMI, 스파이스, 그죠? 이런 게 증가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건 현재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쓰면 이거죠. 디지털 컨텐츠 산업과 소프트웨어 품질이 뭐 향후 국가 경쟁력에 뭐 중요하게 대두됐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아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로 하다가 별로 표현 못한 거, 그죠? 화살표에 쓰지 못한 거. 자, 이러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칠 수 있냐? 시장 규모의 확대, 품질 보증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품질 보증, 이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의해야 될 거는 잘못하다가 여기는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 화살표에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대외 의존도의 증가가 대외 수출을 저하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대외 수출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뭐 위로 올리건 밑으로 올리건 뭐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자가 일어났다 이거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자, 이거 다 표현했죠. 이거 웬만한 건 표현했죠. 중요한 거는 그죠? B2B까지는 안 써도 되잖아요. B2B, B2C까지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를 했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장에서의 현재의 문제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까는 안 나왔어요. 그죠?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문제에서 암기적인 거, 요소 기술, 구성 요소, 특징 이거 쓰면 되나? 안 된다고요. 풀어 써주는 게 맞아요. 풀어 써는 마음대로.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될 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소프트웨어 저가 입찰. 저가 입찰이 문제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쓰세요. 있는 그대로.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뭐 문제점이 될 테고, 그죠? 두 번째, 현재 사업자 입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 뭐가 있어요? 수주의 어려움이 있죠? 그죠? 소프트웨어 수주에 어렵다. 저가 입찰에다가 수주도 어렵다. 왜? 옆에는 대형 SI 위주, 그죠? CMMI, 스파이스 같은 인증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례를 구축한 회사 위주로 수주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쓸 거 아니에요? 옆에 글은. 그죠? 그럼 옆에 글은, CMMI. 그 다음에 스파이스 등등. 자, 세 번째,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 뭐가 있어요? 또 이거 말고 수주도 어렵고 저가 입찰도 문제고 수주도 어렵고, 또 하나 품질에 대한 인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죠. 작은 회사 입장에서 보라고요. 지금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자, 품질 인증에 대한 비용도 같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이거죠. 국내 인증 모델이 없고 다 외국 인증에 의존한다.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이거 말고 저거 써도 돼요. 최근에 그 금융위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부의 정책이 실물경제 위주로 돌아가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떨어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물경제 위주의 정부 정책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그리고 누구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요. 무조건 비판하면 점수 나가요. 자, 그래서 뭐 실물 경제 위주의 정책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결론은 이미 봐보세요. 양쪽으로 거의 한 면하고 조금 안 되겠죠. 양쪽으로 일단 서론을 끝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남아있는지 다시 리뷰를, 제가 이걸 지워버려갖고,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뭐가 남아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4번이나 3번 쪽으로 가야 될 그 키워드는 뭐겠어요? 효과나 문제점, 효과나 문제점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4번하고 3번을 위해서 그거는 내버려 두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범위. 그 다음 그 범위가 있었죠? 자, 그러면 3번부터 갑니다. 자, 여기에서 뭘 배치하냐?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써야죠. 이거 쓰면서 분리발주 이론 좀 써야 되고, 분할발주, GS 인증, K모델, 임치제도 써야 되죠. 표만 하나만 쳐도 반페이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인가는, 자,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최근 저기 써먹었네. 그럼 안 써요. 그죠?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그림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떡칠하는 게 별로 안 좋긴 한데, 이거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림 못 그릴까요? 이거 저 바둑판 그리면 되잖아요. 저 그림 말고. 근데 바둑판은 저 중앙 배치는 써먹었죠. 중앙 배치 써먹었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일단은 봐보세요. 뭐가 있어요? 분리발주가 있습니다. 분리발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분할발주라는 게 존재를 한다. 분할발주. 그래서 일단 반을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주 프로세스죠. 이것도 써주면 좋잖아요. 그죠? 발주 프로세스 또 반으로 나눠요. 품질에 대한 게 이거죠. GS 인증과 K 모델은 뭔지 모르지만 품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는 안정성을 위한 보안 장치죠. 그죠? 자, 그래서 발주 프로세스라고 쓰고, 소프트웨어 품질 측면에서 하나 보는 거죠. 품질 측면에서는 GS 인증과 소프트웨어 임치제도가 있다 이거죠, 지금. 임치제도.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얘는 분석 설계를 각각 나누어서 하는 거고, 발주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요? 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할해서 발주하는 거고, 그죠? 간략하게만 쓰면 돼요. 인증을 통해서 이 두 개가 뭘 해줘요? 품질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죠? 품질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이거 임치제도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여튼 품질 보증이에요. 여기 화살표는 GS 인증은 품질 보증 역할을 해주죠.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는 뭘 해줘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정성, 신뢰성이죠. 신뢰성을 제고해 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 답에다가 뭘 썼냐면 K모델을 못 썼죠. 그죠? 그러면 밑에다 쓰면 돼요. K모델이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죠? 아주 빠르고 간단하고 쉽고, 그죠? 적은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성숙도를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요 내용을 표로 쓰는 거죠. 분리발주는 뭡니다? 하드웨어, 아까 뭐 10억 이상, 5천만 원 이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 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는 10억 이상, 5천만 원 이 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발주,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시에 분석과 설계를 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GS 인증, 중소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 비용을 부담해주면서 뭐예요? 프로덕트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거고, K모델, 프로세스에 대한 인증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면 되죠. 임치제도도 엿다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이거의 양도 한 면하고 조금 안 될 수는 있어요. 양 자체가 조금 줄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3번에 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의 범위. 이렇게 있죠. 산업의 범위. 산업의 범위가 딱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이젠 금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는 거예요. 여기에 글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암기가 안 돼서. 그 다음에 공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국방, 그 다음에 제조. 자, 각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그리고 하나 더 쓰면 인베디드, 그죠? 인베디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나번, 그 다음 뭐죠? 효과 있었죠? 효과. 그래서 아까 뭐 있어요? 정부와 뭐 있었죠? 그죠? 정부 관점 하나 있었잖아요. 정부와 그 다음에 공공과 그 다음 뭐 있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 효과를 쓰고. 자, 그 다음 4번. 그럼 문제점이죠? 여기는 4번은. 그죠? 여기는 반 페이지만 쓰면 돼요. 이 4번은. 그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에 경쟁력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기술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 기술 키워드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이 나번. 이게 안정장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점을 하지 말기 위해서 안전한 걸 거는데, 분리발주에 10억과 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글 옆에다가 우리 그냥 아까 오전에 했던 PT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분리발주 시에 분리발주의 유형이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IT 서비스는 발주하고 용역을 따로 하고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고, 이거 세 가지 타입이 있었죠. 그죠? 교재 있어요. 분리발주 봐보세요. 그 글을 엿다가 써주면 이게 안전장치예요. 마찬가지예요. 각각에 대해서 GS 인증에 또 다른 지식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를 엿다가 써주면 이게 걸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기술 키워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가 이거예요. 이거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아까 웹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다시 뭐 홈피로 얘기를 하건 일단 요거만 하시고, 요거는 기출문제 최근에 89회 같아요. 89회 정보관리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세리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풀려져 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게 정답인지를 리뷰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